네,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전기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충전할 데가 없다면. 그럼요. 무용지물이죠. 끌고 다녀야죠. 충전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위원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3프로TV와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체 투자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위주로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쪽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실 거고요. 예. 자, 일단 충전은 지금 우리나라나 뭐 중국, 미국 뭐 이렇게 좀 주요국들 보면 어느 정도나 지금 인프라가 좀 깔려 있는 상황입니까? 전기차 대수 비율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뭐 와트수로 보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기차 대수 비율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면 구매한 고객들의 한 60에서 80%는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집에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충전 인프라라는 게 많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근데 거기도 220V 이렇게 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라지에서 220V 거긴 110이죠. 그걸로 꼭 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승합을 해서 이제 저희 완속 충전기라고 하죠. 7km 완속. 그래서 이제 하룻밤 충전은 완충이 되는 그런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5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집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여서 충전기를 안 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구나. 한 1, 200이면 깔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니에요?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 사는데 그 200만 원짜리 그 서비스로. 그거를? 아니 휴대폰 사도 충전기 주잖아요. 요즘 안 줘요. 아이폰 안 주는구나. 요즘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전 시스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깔리는지를 좀 비교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 충전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되니까요. 충전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시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기차. 그래서 많이 보시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많이 보시는 전망 중에 그 IEA 전망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원래 이제 IEA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내는데 그 현재 각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스텝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로 보면 작년에 발표할 때는 세계 전기차 대수가 2030년에 한 1.7억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전망하면서는 2.3억대 상용차 포함하면 2.4억대로 상향을 했거든요. 2030년이 되면 2억 3천만 대가 될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망은 아시겠지만 뭐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망의 방향성, 속도가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전기차가 더 앞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특히 미국 시장 전망을 더 크게 상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망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도 주식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3년 전 뭐 이럴 때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다가 지금 다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사실 차는 팔리면 바로 돈이 되죠. 그런데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충전 인프라가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충전을 하려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의 대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팔리는 자동차의 대수 이렇게 보시면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예요.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고 2030년이 되면 주요 국가에서는 이제 10대 중에 한 5대, 그러니까 2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100대 중에 한 대라는 거예요. 충전할 자동차가 없습니다. 팔리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운행되는 차 중에는 비중이 정말 얼마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 산업의 속성이라는 게 차보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차가 누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거는 너무 섣부르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전기차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한번 볼 시점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충전과 관련해서 충전이
뭐 자동차의 종류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좀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예, 충전 시장을 한번 분류를 하면요. 네. 일단 그 장소에 따라서 많이 나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크게는 이제 승용차하고 뭐 트럭 이런 상용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보통 승용차를 많이 보시니까 비공용,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거죠. 나 혼자 쓰는 충전기인데 주택이나 직장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공용 충전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이동 거점에서 내가 돈을 내고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또 속도에 따라서도 나누니까 급속 충전이라고 저희 이제 뭐 한 30분쯤 되는 충전이 다 되는 거죠. 이런 충전기도 있고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완속 충전기. 이 완속 충전기는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레벨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하룻밤 충전하면 다 충전이 돼요. 이런 게 이제 완속 충전기의 레벨 2고 레벨 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220V 그냥 꼽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충전이 다 되진 않죠. 한 20시간 꽂아도 100% 완땅이 안 되고. 이게 이제 3kW 충전기인데 3kW 곱하기 20시간 하면 60kWh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보통 60에서 80k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 종일 충전해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전격이 3kW라고 해도 3kW가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충전기가 어쨌든 뭐 대수로 따지면 이제 가정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차고들이 다 각각 있으니까 그런 데서 충전하는 대수가 훨씬 더 많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 충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기차 이제 시장으로 넘어오시면 충전기 시장으로 넘어오시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주택용 충전기가 얼마나 깔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차를 한 대 사시면 한 60에서 80% 정도는 이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주택용 충전기가 깔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로 못 채우는 부분을 아래에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용 충전기가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충전기 보급 비율이 좀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 충전기가 전체 차량의 한 5%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한 7%가 깔려 있는 거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낮은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도 차고가 중국 아파트나 이런 비중이 아파트가 대도시는 많을 텐데 그죠?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조밀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만 20% 정도만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색 부분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공용 충전기가 더 많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 미국이나 유럽은 1%면 되는데 여기는 한 5%, 3에서 5%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궁금한 게 왜냐면 중국은 벌써 보급률이 30%가 넘었고 우리랑 비슷하게 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대도시엔 좀 많을 것 같고 저는 이러면 싸움 많이 안 나나? 이게 아파트에 사실 서로 꽂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충전 인프라 이제 공용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아요. 서양도 당연히 공용 충전 인프라 왜냐하면 집에서만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할 때는 왜 해야 되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광고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유소 갈 필요가 없다. 너 집에서 충전하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충전 시장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충전기 대수를 한번 보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그 2030년이 되면 아까 2.4억 대 정도, 2억 4천만 대 정도 전기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이 완속 충전기 집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가 한 1억 7천만 대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용 충전기는 한 1,270만 대.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그 버스나 상용차에 되는 게 한 440만 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대수로는 한 1.9억 대 정도 보는 거죠. 2억 4천만 대 차량이 있고요. 충전기는 1억 9천만 대인데 이 중에 1억 7천만 대 정도는 이런 가정이나 이런 데 깔린 비공용 충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규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2030년 기준으로 1천억 달러 한 130조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충전기와 충전기 설치 시장을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완속이 훨씬 크잖아요. 이 비공용 주택, 비공용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다 완속 충전기입니다. 이 완속 충전기들이 대수는 훨씬 많아요. 집마다 깔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금액 규모로 가면 완속이 한 35%, 그다음 급속이 한 65% 이렇게 이제 급속 시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급속 충전기랑 네. 완속이랑. 완속 충전기는 이제 테슬라에서 파는 주택용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기계는 한 $470, 그다음에 470? 예, 그러니까 뭐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걸 집에 설치하기 위해서 전력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데 한 $1,000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급속 충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kW 급속이다 이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계값 2,500에 전력 이런 거 2,500 이렇기 때문에 단위가 다릅니다. 네네네. 그 가정용은 그냥 따로 뭐 내가 결제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정용은 우리 집에 쓰는 전기를 그냥 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제 모듈도 필요가 없고요. 예. 전기요금 같이 그냥 합산돼서 나가는 거고. 심지어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정용 콘센트에 꼽아도 됩니다. 네네. 그럼 충전기를 막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가정이야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 공용이라든지 뭐 급속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뭐 정책으로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이럴 때 시장이 또 확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미국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얘기를 지금부터 또 드릴 건데 네. 예,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차만 좋은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충전기 인프라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프라 법안 이라고 이제 통과가 됐었고요. 21년에 네. 그다음에 22년에 그다음에 IRA가 또 통과가 됐죠. 이 인프라 법안에서 이제 5년 동안 총 $50억 그러니까 6조 5천억 원인 거죠. 예, 들여서 이제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한 80km마다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줘서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전기 시장이 미국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미국은 요즘은 다 바이 아메리카잖아요. 바바라고 하잖아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예, 이런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맞추기 위해서 충전기 제조 공장도 사실 미국에 지어야 되고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해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업체들은 잘 하고 있겠죠? 예, 우리 업체들 중에는 이제 SK 시그넷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지금 네. 이제 공장을 짓고 충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충전할 때 뭐 이른바 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거가 이제 표준이 누가 되냐 뭐 이것 갖고 한참 한두 달 전에 막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사실 이 충전기 표준을 다 플러그가 다릅니다. 이게 핸드폰하고 비교하시면 괜찮은데요. C 타입과 예, C 타입과 5핀, 8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동차 업계의 애플이다. 그럼 테슬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만 이제 쓰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테슬라만 쓰는 모양이 좀 다르고. 테슬라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일본 차도 다르고 중국 차도 다르고 그런데 네. 예, 쉽게 이제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기로는 예, 미국 시장이다라고 봤으면 대체로 이제 다른 차들은 다 이제 콤보라고 하는 CCS 타입을 쓰고요. 테슬라만 이제 테슬라 낙스 커넥터를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잭만 좀 다른 거예요? 일단 잭 모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 말고 사실 안에 통신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르긴 해요. 네, 다르긴 한데 이제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낙스를 쓰고 다른 차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CCS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포드나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2025년부터는 낙스를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만 장악하는 게 아니고 충전기도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 폭스바겐이랑 뭐 걔들은 왜 자기 쓰던 거 말고 그걸로 바꾼다고. 예, 그러니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한번 보시면 일단 충전기가 잭을 봤을 때 이게 더 가볍긴 해요. 이게 까만색이 이제 테슬라 이제 낙스 코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 뒤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CCS 타입입니다. 한 4배, 5배 크네요. 들어보면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요. 네, CCS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걸로만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충전기라는 게 사실 이
내가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포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드나 GM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차를 판 나의 고객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가서 테슬라에 둘러싸인 채로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고객한테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짓을 하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슈퍼차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잭을 다르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왜 그걸 쓰겠다고 했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지금 내비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충전기를 다 보조금을 주고 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원래 너네 것만 쓰면 안 되고 다른 애들 것도 같이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테슬라도 일부 슈퍼차저에는 그 매직 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잭이 여기 꼽혀 있는데 그냥 뽑으면 테슬라 이 낙스 잭이 나오는데 이제 앱에서 나 충전할 건데 난 테슬라야 이렇게 누르면 앞에 CCS 젠더죠. 이게 어댑터를 끼운 채로 나옵니다. 그럼 충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나 그냥 낙스할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충전기 대수인데 미국에 이제 그 급속 충전기가 한 35,000대 정도 있습니다. 35,00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60%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EV고나 이런 회사들도 열심히 깔고 있지만 예. 아직은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충전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에 충전기가 몇 개 있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많을수록 내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적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소 하나에 충전기가 한 10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한 2대나 3대 열심히 늘리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당장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 쉽게 그냥 고객들이 충전 불편을 해소하려면 그냥 낙스 쓰면 되겠네 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쉬운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머스크가 천재이긴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한 세수 네수 앞을 바라보고 슈퍼차저 저렇게 먼저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안에 다른 부가 기능들이 있잖아요. 플러그 앤 차지라든가 아니면 V2G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부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다 테슬라에 종속이 되는 건가? 테슬라가 이걸 다 장악하는 건가?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드만 같이 쓴다는 거지.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어댑터를 쓰면 충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댑터를 쓰는 불편을 줄여주겠다 이 정도인 거지 이 안에 내재된 다른 사업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그 표준 좀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또 우리도 그렇잖아. 아무리 큰 집 가서 편하게 있으라 그래도 큰 집 사촌이랑 우리랑 또 좀 다르잖아요. 뭔가 좀 있을 것 약간 같아. 눈치 보이겠지. F150 몰고 거기 딱 들어가면 슈퍼차저 들어가면 약간 테슬라 사고 있으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전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사실 집에서 합니다. 뭐 그렇겠죠. 충전은 집에서 하는 게 한 70%라는 거죠. 그리고 한 충전 양으로 봐도 초기에는 한 8대2, 나중에 한 7대3 정도가 이제 집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하는 것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럼 우리 고객들한테 충전 경험을 좋게 해주려면 집에서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에도 얼티엄 홈이라고 이제 새로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공용 충전은 그냥 낙스를 쓸게 낙스를 쓰겠지만 집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V2H라고 있잖아요. Vehicle to Home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나고 이러면은 정전 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배터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디젤 발전기를 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놓지 말고 그냥 차에 큰 배터리 들어가니까 차에는 전기를 뺐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같이 해서 충전기하고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GM 같은 경우에는 GM 얼티엄 홈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방향 충전기와 ESS 이런 것들을 같이 파는 거고요. 스텔란티스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홈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 금융 이런 것들을 제공할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홈이라고 해서 비슷한 이런 상품군을 출시를 이미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될 거다라고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충전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충전기를 누군가 나와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예,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 그러면 이 전기차를 살 때 사람들은 보통 금융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캐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금융을 쓰고 충전기를 구매하면 설치 서비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금융과 설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를 사면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기 요금이 한 40%까지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전기 요금에 민감해져요. 네.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싶죠. 근데 미국에서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솔루션은 주택용 태양광이나 ESS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이제 GM이나 이런 데는 충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ESS나 주택용 태양광을 번들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용 태양광과 ESS에도 내가 금융과 설치 서비스를 비슷한 걸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고 네. 그 고객이 같은 고객이라는 거죠. 같은 고객이 하나의 니즈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에 제공을 하면 내가 차를 한 대 팔고 이걸 팔면 이게 차값이랑 똑같습니다. 차가 한 대가 한 4만 불 한다고 치면요. 이 시스템도 4만 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충전기 내가 깔아봐야 돈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건 팔면 돈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GM 같은 회사는 홈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것도 테슬라가 원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사실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고요. 뒤늦게 GM이 따라서 예. 뭐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데 테슬라는 V2H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는 원래 이제 파워월이라고 하는 주택용 ESS를 워낙에 잘 팔고 있었고, 내가 V2H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차의 상품성이 좋아지지. 그럼 V2H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V2G나 V2H 이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GM 같은 경우는 V2H를 굉장히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어요. GM이나 포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리고 이제 V2H를 하려면 보통 충전기가 그리드에서 차로 가는 것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차에 있는 전기를 거꾸로 빼가지고 집에 가져오려고 하면 거꾸로 갈 수 있는 바이 다이렉셔널 차징이 돼야 됩니다. 양방향 충전인 거죠. 네. 돼야 되는데 이런 상품군을 같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아직 뭐 양방향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테슬라는 일단 V2H나 V2G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관심이 있지 없어요. 않다.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는 했는데 네.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또 우리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대 얘기는 안 나. 현대는 안 나왔어요? 예, 현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현대 V2X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비클 투 로드라고 해서 이제 캠핑 같은 거 가면 이제 빼서 쓸 수도 있고요. V2H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현대가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주택용 홈 에너지 솔루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저는 이거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여기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원래 집에 차를 한 대 사면 전기가 이렇게 쓰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포드하고 썬런이 또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는 이 홈 에너지 솔루션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썬런 주택용 태양광 1위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내 충전기를 너가 설치해주고 가서 마케팅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썬런은 가서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고 F150을 구매한 고객한테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고 위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사업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과 이게 썬런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70메가 분기에 깔았다 그랬거든요. 네. 가정 하나당 뭐 한 13kg 이 정도 깔기 때문에 한 20만 가구 넘게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B2C로 이 주택용 태양을 많이 깐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GM이나 현대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썬런이나 이런 주택용 태양광 업체들이 자기들 시장을 수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비용이 차 한 대 살려면 한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런 시스템 하려면 F150이 뭐 1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태양광 깔고 시스템 깔고 하면
차 한 대 살려고 한 2억을 땡겨야 되는 그런. 네, 그래서 금융이 필요한 거죠. 저 태양광 업체들이 네. 절대 업프론트로 3천만 원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부로. 이걸 리스를 하면 너가 지금 유틸리티에 전기요금으로 한 달에 250불을 내고 있으면 나한테 200불을 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태양광 그러면 뭐 업체들이죠. 전기요금 태양에서 줄 거니까 쌤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전기세 대신에 전기요금 대신에 나한테 리스 요금을 내면 너는 전기요금이 2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 또 충전 그리고 뭐 전기 관련 회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우리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주택용 다 봤잖아요. 네. 사실 이제 공용 충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 충전으로 좀 넘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용 충전 시장에 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공용 충전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밸류 체인이 있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그 충전 회사들을 보시면 충전기를 제조하는 회사, 그다음에 여기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있죠. 공급하는 회사, 충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 충전소를 소유하는 회사.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만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기계만 만들어서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데 기계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가 운영까지 해줄게. 다만 내가 소유는 하지 않아.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이 있고, 내가 충전기도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운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SK 시그넷이나 트리튬이나 이제 ABB 같은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뒤에 운영사들은 이제 뭐 차지포인트나 뭐 EV고나 이런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건 어떤 거 좀 보면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테슬라가 이걸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않을 거다라고 제가 아까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일단 집에서는 가만히 있을 거야, 있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공용 충전 시장인데 주유소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주유소 굉장히 프래그먼티드 돼 있어요. 주유소 뭐 다 GS 간판 달고 있고 뭐 SOE 간판 달고 뭐 이러지만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인도 뭐 증여금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입지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도 보면은 충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숫자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위 사업자라고 하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차지포인트나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지위를 다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 나오는 회사들이 또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네. 충전기를 증설하는 데스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 충전 사업이라는 걸 테슬라가 혼자 미국을 다 한다? 이런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방식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주유소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SK 간판 달고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뭐 프랜차이즈처럼. 그럼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전 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아까 그 CCS 방식, 지금 뭐 유럽이랑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그 방식이 만약에 테슬라 방식으로 다 통일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영향에 따라서 어찌 그 충전소 세울 때도 모델 3나 테슬라 차가 많으면 그런 충전소를 또 많이 세우게 되면 그런데 이제 약간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EV고의 일부 충전기를 보면 CCS랑 낙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고 앞으로 이제 충전기를 놓을 때도 그걸 두 개를 같이 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군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낙서를 못 쓰게 하고 CCS로 다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전기 플러그의 형태는 비슷하게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사업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충전 사업을 안 하던 회사들도 리비안이나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도 충전 사업을 합니다. 세븐차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기존 주유소 하던 서클K 이런 이제 미국의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충전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더 다양해질 거고 많은 사업자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실 때 핵심은 뭡니까? 이 충전 사업을 성공시킬 회사들은 주요 지역의 부동산들을 잘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충전기의 뭐 핵심적인 기술 같은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면 결제를 잘 붙일 수 있는 회사라든지 뭐 OS를 또 잘 만들 회사 어떤 회사가 핵심 키워드 대장이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사업 모델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업 모델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충전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제 회사들 중에 이제 보시면 아까 제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내비 펀딩이 나오잖아요. 보조금 펀딩이 나오는데 보조금 펀딩이 급속 충전기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 펀딩이 나오는 게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결국 충전기를 구매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급속 충전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크게 급속 충전기를 제조해서 판다라고 하면 트리튬, 그다음에 ABB, SK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를 볼 거다 그러면 이런 회사를 보시면 되겠죠. 트리튬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그로스 마진이 안 나와요. 그로스 마진이 안 나와서 조금 이제 초기 단계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에 공장도 짓고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들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도 하지만 운영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블링크 차징 같은 회사는 내가 충전기를 만들어요. 충전기를 만드는데 만들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난 운영도 할게. 그런데 이제 완속 충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완속 충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충하려면 한 8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사실 팔 수 있는 전기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가정용으로 많이 팔리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로 운영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조금 이제 확보하기 수익성을 좀 높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급속 충전, 완속 충전 다르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블링크 차징 같은 회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업 모델로 보면 제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실 회사가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지포인트가 사실 미국 1위 회사예요. 충전기 대수로는. 근데 얘들은 이제 충전기를 제조하고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전기 플러스 플랫폼. 예.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유소를 합니다. 내가 주유소를 하는데 요즘에 자꾸 전기차가 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충전기를 놓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와야죠. 근데 충전기도 잘 모르고 이거 다 앱으로 결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차지 포인트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지 포인트 전화를 하면 차지 포인트가 충전기 한 대에 뭐 안에 죄송합니다. OS도 다 알아서 예를 들어 4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돈을 내잖아요. 와서 다 설치를 해주고 앱도 다 깔아주고 다 결제할 수 있게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간판 붙여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랜차이즈 주유소 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돈은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내 거니까. 나는 대신에 차지 포인트에 한 달에 얼마씩 월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런 이제 구독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고고로 같은 회사도 특이한 회사예요. 고고로는 이제 대만 회사인데 동남아 가시면 전기차 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네. 전기 오토바이. 그래서 대만도 사실 스쿠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스쿠터 회사가 크게 이제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고고로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스쿠터만 파는 게 아니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 배터리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배터리를 빼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겠네요. 매년 얼마씩 내고 이렇게 배터리를 교환하는 거죠. 이런 모델로 해서 독특하게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지 포인트 같은 회사는 이 사업 모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충전기를 소유하지 않잖아요.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구독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매출은 이 충전기 판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익은 이 뒤에 이제 리커링이라고 되어 있는 구독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이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좋은 모델이다. 차지 포인트를 좋아하시는군요.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제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다른 강점 하나는 뭐냐면요. 로밍이라고 하죠. 왜냐면 충전 회사가 하도 여러 개니까 내가 회원가입을 이 회사에 하잖아요. 그럼 저 회사 거를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서로 계약을 맺어놓으면 내가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한 걸로 여기 쓸 수 있거든요. 로밍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차지 포인트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충전 사업자가 됐는데 로밍을 일일이 다 여러 회사랑 맺을 수가 없잖아요. 차지 포인트하고 맺으면 차지 포인트가 다른 회사를 연결해 주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지 포인트는 이 네트워크를 양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차지 포인트. 우리나라 회사는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고요. 네. 미국에서부터 먼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사업 모델에 따라서 조금 더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주유소를 한 회사도 있어요. EV고라는 회사와 알레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EV고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알레고는 유럽에서 하고 있죠. 이 EV고는 이제 직접 충전기를 소유를 하고요. 전기를 파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차가 몇 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내가 돈을 막 들여서 이 충전소 하나 까는데 뭐 1억 이상 들거든요. 급속 충전기는 네, 충전기 하나 까는데 1억 이상 들여서 충전기를 열심히 깔아서 수천억을 들여서 깔았는데 차가 몇 대 없어요. 적자가 나겠죠. 네.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지금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깔아놓은 다 자산들이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돈 버는 자산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2년 EQ하고 엊그제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3년 EQ를 봤을 때 실적이 5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네. EV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회사들을 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충전 사업이 아까 제가 그 차지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차지 포인트가 이제 프랜차이즈 주유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주유소면 요금은 사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홀푸드라고 마트 같은 거죠. 네. 네, 아마존 홀푸드에 가면 차지 포인트 충전기가 좀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충전을 해봤는데 충전을 하면요 공짜입니다. 왜 공짜일까요? 홀푸드에서 뭘 많이 사서? 홀푸드에 그냥 오라는 거죠. 오면 내가 쿠폰 하나 뿌리는 것처럼 충전 공짜로 해줄게. 충전 너가 와서 1시간 해봐야 충전 요금 몇천 원밖에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가서 얌체처럼 그냥 충전만 하고 나오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뭘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마트에서도 영수증 내야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충전기가 다 완속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 너 뭐 할래? 여기 돌아다녀라.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만 주겠다는 거예요. 1시간 충전해봐야 뭐 전체 채울 수 있는 거 10분의 1밖에 못 채웁니다. 완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니 거기 충전 시켜놓고 집에 갔다가 내일 그렇게까지 얌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셔틀버스를 다니게 한다면 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충전기를 아예 그냥 이건 충전하는데 공짜입니다. 완속인데 공짜인데 대신에 이제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를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 사이니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게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볼타라는 회사인데 상장돼 있었는데 쉘이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그런 회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회사들 보시면서 충전에 혹시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투자 포인트들 잘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좀 생태계도 좀 살펴보고요. 그에 관련된 여러 회사들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우리 황재곤 연구위원과 함께 전기차 충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듣게 됐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